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시는 그 차 때문에 말이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건 제가 20년 동안 신장 건강을 연구하면서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신장 질환의 원인을 추적해온 이재훈 박사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신장이 망가진 분들 중 대부분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마신 차였어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하루 종일 옥수수수염차, 결명자차, 보리차를 드시죠. 텔레비전에서도 나오고 주변에서도 다들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몸에 좋은 줄 아세요. 몸에 좋다, 붓기를 빼준다, 피를 맑게 해준다, 변비를 해결해준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차들이 신장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주범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 마셨던 그 음료가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평생 몸에 좋다고 믿었던 차가 신장에는 부담이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시죠. 여러분, 신장은 참 신기한 장기예요.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아플 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후회하셨어요. 저는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신장 수치가 나빠진 분들 중 상당수가 물 대신 차를 습관적으로 마셨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특히 붓기를 빼려고, 변비를 해결하려고, 눈 건강을 챙기려고 차를 물처럼 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차들이 신장에 지속적인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데 쉬지 않고 강한 성분을 걸러내다 보면 결국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24시간 돌아가는 기계처럼 신장도 쉬어야 하는데 우리가 좋다고 마신 차가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든 거죠. 많은 분들이 몸이 붓는다고 이뇨작용이 있는 차를 더 많이 드세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붓기가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과부하 상태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입니다. 아프다는 신호도 잘 안 보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루에 차를 몇 잔이나 드시나요? 물 대신 차를 마시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습관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댓글로 놀라셨다고 한마디 남겨주세요. 며칠 전에 상담을 하던 중이었어요. 69세 박영자님이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표정을 보는 순간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박영자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평생 술도 안 마시고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 도대체 왜 신장 수치가 이렇게 나쁘게 나왔을까요? 저는 박영자님께 천천히 물어봤습니다. 평소에 물은 얼마나 드세요? 그리고 차는 드시나요? 박영자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물은 잘 안 마시고요. 차를 주로 마셔요. 옥수수수염차랑 결명자차를 번갈아 가면서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3년 전부터 계속 마셨어요. 자세히 사연을 들어보니까 박영자님은 정말 3년 동안 물 대신 차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붓기를 빼려고 옥수수수염차 한 잔, 아침 식사 후에 또 한 잔, 점심 식사 후에는 변비 해결하려고 결명자차 한 잔, 오후에 목이 마르면 또 옥수수수염차, 저녁에는 보리차. 그야말로 하루 종일 차만 드셨던 겁니다. 박영자님은 텔레비전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봤대요. 거기서 옥수수수염차가 붓기를 빼주고 결명자차가 변비에 좋다고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드셨다고 하세요.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게 마신다고 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드셨대요. 건강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박영자님의 신장은 그렇게 조금씩 쉬지 못한 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신장이 과부하 상태로 일했던 겁니다. 박영자님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건강을 챙긴답시고 오히려 제 몸을 망쳤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영자님은 제 조언대로 생활 습관을 단 3주 동안 바꿨어요. 차를 끊고 따뜻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어요. 물은 맛이 없어서 잘 안 넘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장 수치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3개월 후에는 수치가 20%나 개선됐어요. 박영자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신장에게 휴식을 준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과 직접 연결되는 음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옥수수수염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붓기를 빼준다고 알려진 옥수수수염차를 물처럼 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분들은 옥수수수염차를 찾으세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신장에 강한 이뇨 자극을 주는 음료입니다. 옥수수수염차가 이뇨작용을 한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붓기를 빼는데 좋다고 하죠. 하지만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이뇨작용이 강하다는 건 신장이 쉬지 않고 소변을 만들어내도록 강제로 일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국내 신장연구팀 보고에 따르면 옥수수수염차는 만성 신장질환자에게 오히려 칼륨 축적을 유발해서 심장 부정맥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영자님은 옥수수수염차를 물처럼 마신 뒤 신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붓기가 빠지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함정이었던 겁니다. 붓기가 빠지는 건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옥수수수염차는 하루 한 잔 100ml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물 대신 마시면 안 돼요. 부종이 있다고 해서 계속 마시면 신장병의 조기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몸이 붓는 건 신장이 이미 힘들어한다는 경고일 수 있는데 그걸 차로 억지로 빼내면 신장은 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붓기 때문에 옥수수수염차를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다음은 결명자차입니다. 결명자차는 눈 건강을 지키려다가 신장을 혹사하는 대표적인 차예요. 결명자에는 간 해독 효소를 자극하는 성분이 있어서 신장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간과 신장은 협력 관계거든요. 간에서 해독한 물질들을 신장이 걸러서 내보내는데 결명자를 과다하게 먹으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물질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국내 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 결명자 과다 섭취 시 신장력과 기능에 부담을 주고 체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 근육경련, 피로감, 심장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72세 박인숙님은 변비 해소를 위해 결명자차를 물처럼 마셨다가 신장 여과율이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결명자차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100ml 이내로 마셔야 합니다. 장기 복용은 절대 피하셔야 하고요. 물과 병행해서 드셔야 해요. 혹시 눈 건강을 위해 결명자를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횟수를 줄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리차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리차는 무해하다는 착각에 덫에 빠지기 쉬운 차예요. 많은 분들이 보리차는 아무리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보리차도 진하게 우리는 경우에는 신장에 칼륨과 사포닌 부담을 줍니다. 특히 진하게 우린 보리차를 하루 종일 마시면 신장이 쉴 틈이 없어요. 보리차의 과다 섭취는 전해질 농도 불균형과 경미한 이뇨 작용으로 신장을 피로하게 만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경미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매일 반복되면 경미한 자극도 누적되거든요. 제가 만난 65세 강순자님은 보리차를 하루 2리터 마신 후 신장 수치가 20% 악화됐어요. 보리차는 연하게 우려서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색이 진할수록 신장 자극이 강해요. 연한 황금빛 정도가 적당합니다. 진한 갈색이 나올 때까지 우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보리차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하게 드시나요? 네 번째로 녹차 이야기를 해볼게요. 녹차는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카테킨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다고 해요. 하지만 과다하게 마시면 문제가 생겨요.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해요. 신장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하죠. 또 녹차에는 옥살산이 들어있어요. 옥살산은 신장 결석을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옥살산이 체내 칼슘과 결합하면 결정을 만들고 이게 신장에 쌓여서 돌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제가 만난 58세 김영호님은 녹차를 하루 5잔씩 마시다가 신장 결석이 생겼어요. 녹차는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하시고 진하게 우리지 마세요. 다섯 번째로 발효차 이야기를 해볼게요. 흑차나 우롱차 같은 발효차들이 요즘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발효차들도 과다하게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여러 물질들을 신장이 걸러내야 하거든요. 발효차는 일주일에 3회 정도 한 번에 한 잔만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대체 뭘 마셔야 하나요? 맞습니다. 기본은 물이에요. 하지만 물만 마시기 지루하신 분들을 위해 신장을 회복시키는 음료도 있습니다. 이제 신장을 망치는 습관을 알았으니 신장을 살리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맑은 물입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신장을 쉬게 하는 음료예요. 신장은 맑은 물을 가장 편하게 처리합니다. 특별한 성분이 없으니까 여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깨끗하게 씻어내고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천천히 마셔야 해요. 갑자기 많은 양을 마시면 신장이 또 과부하가 걸려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하루 총량은 체중 곱하기 30ml가 적당해요. 예를 들어서 60kg이면 1.8리터가 적당합니다. 따뜻한 물이 좋은 이유는 체온과 비슷해서 몸에 부담이 없기 때문이에요. 찬물은 소화기관을 자극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신장에도 간접적으로 부담을 줍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신장의 역과 작용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은 하루에 맑은 물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연하게 우린 보리차입니다. 핵심은 농도예요. 진하지 않은 보리차는 신장 부담 없이 혈관 건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하루 2잔 이상은 피하셔야 합니다. 진하게 우려내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물 1리터에 볶은 보리 2큰술 정도 약 5분만 끓여서 연한 색으로 마시는 게 좋아요. 색깔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연한 황금빛이 나오면 딱 적당한 겁니다. 여러분은 보리차 색깔을 신경 써서 조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레몬을 띄운 따뜻한 물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신장 결석 생성을 막고 염증을 완화시켜요. 신장 결석은 신장 안에 돌처럼 단단한 물질이 생기는 건데 구연산이 이걸 예방해 줍니다. 또 레몬의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신장 세포를 보호해줘요.
레몬즙 제품보다는 신선한 레몬 조각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제품에는 보존료나 설탕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따뜻한 물 200ml에 레몬 조각 2개에서 3개를 띄워서 하루 2회에서 3회 마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위산 역류가 생길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세요. 여러분은 레몬물의 산뜻한 향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수면과 신장이 무슨 관계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특히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신장 기능을 향상시켜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다섯 번째는 염분과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는 겁니다. 염분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과부하가 걸려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제한하세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절임류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있으니 피하시고요. 단백질도 과다하게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돼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 정도가 적당해요. 육류보다는 생선이나 식물성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이 적어요.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신장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실천하고 3개월 안에 신장 수치가 개선되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최소 3개월은 지속해야 신장이 회복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마시는 차가 사실은 신장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물 대신 옥수수수염차, 결명자차, 보리차, 녹차, 발효차를 자주 마시면 신장은 쉴 틈 없이 일하면서 조금씩 손상돼요. 잘못된 습관이 신장을 망치는 과정을 보셨죠? 69세 박영자님처럼 3년 동안 차만 드시면 신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72세 박인숙님처럼 결명자차를 매일 마시면 신장 여과율이 위험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65세 강순자님처럼 보리차를 하루 2리터 마시면 신장 수치가 20% 악화될 수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물과 연한 보리차, 레몬물,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염분 조절, 단백질 조절은 신장에 휴식을 주고 스스로 회복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박영자님은 3주 만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신장 수치가 20% 개선됐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과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를 확실하게 비교해 보셨죠?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신장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단 한 가지 제안 드립니다. 하루 물 8잔, 차는 연하게 하루 2잔만. 이것만 지켜도 신장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8잔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한 잔에 200ml니까 총 1.6리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아침 식후 한 잔, 오전 중간에 한 잔, 점심 전후로 2잔, 오후에 한 잔, 저녁 전후로 2잔 이렇게 나눠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물이 맛없게 느껴질 거예요. 그럴 때는 레몬 조각을 띄워 보세요. 레몬 향이 물을 더 맛있게 만들어줘요. 중요한 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2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고 물이 자연스럽게 당기게 됩니다. 차는 연하게 우려서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만 드세요. 진한 색깔이 나오면 안 돼요. 연한 황금빛이 나올 정도로만 우려야 합니다. 물 1리터에 보리 2큰술 5분만 끓이세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정확히 5분만 끓이는 게 중요해요. 옥수수수염차나 결명자차는 당분간 끊으시는 게 좋아요. 신장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가끔 한 잔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신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매일 마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가끔 즐기는 정도로 드세요. 염분 섭취도 줄이세요.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은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김치도 덜 짜게 만들거나 물에 헹궈서 드세요.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염장 식품은 피하세요. 외식할 때도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단백질도 조절하세요. 고기를 매일 먹지 말고 이틀에 한 번 정도만 드세요. 고기보다는 생선이 좋고 생선보다는 콩이 좋아요. 두부, 된장, 콩나물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드세요. 계란은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해요. 수면도 중요해요.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스마트폰 보면서 밤늦게까지 깨어 있지 마세요. 신장은 밤에 회복돼요. 충분히 주무셔야 신장이 회복할 수 있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아요.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걷거나 저녁 식사 후에 걸으세요.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립니다. 3개월 후에 검사 받으러 가시면 수치가 개선된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약도 안 먹고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습관을 바꿨다고요. 여러분도 박영자님, 박인숙님, 강순자님처럼 신장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60대도, 70대도, 80대도 충분히 가능해요. 신장은 회복력이 강한 장기니까요. 다만 우리가 쉴 틈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도 모르게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음료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다음에는 음식 이야기를 들으셔야 완전한 신장 관리가 가능해요. 음료만 바꾸고 음식은 그대로면 절반의 효과밖에 못 봅니다. 음식 중에도 신장을 망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음식들이 사실은 신장에 독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시청해 주세요. 구독 눌러 놓으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물 대신 차 마시는 습관을 바꾸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차를 끊고 물을 마시겠다고, 신장 건강을 되찾겠다고, 3개월 후에 좋은 결과로 다시 댓글 남기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보면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주변에 차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이웃에게 공유하세요. 한 사람의 신장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보람입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이미 신장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신장 건강관리 방법이에요. 이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인 치료 계획이 필요해요. 건강한 신장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세요. 신장이 건강해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투석 없이, 이식 없이 자기 신장으로 평생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세요. 그게 신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차 대신 물을 마시세요. 모레도 글피도 계속 물을 마시세요. 3주만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3개월 후에는 신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신장 건강 지키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